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특별하게 빨간색 의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022년 이후에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아, 기분 좋은 네. 날이라서요. 좋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오를 때가 됐죠. 사실 뭐 요즘에 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SNS 같은 게 워낙 발달이 되어서 뭔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전파력이나 이런 강도가 예전보다 엄청 세다고요. 옛날에는 뭐 증권 방송도 몇 개 없었고 되게 제한된 그 정보 속에서 사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그리고 기업의 대표들도 IR도 잘 안 했고 언론에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이슈가 떨어져 버리면 정말 채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채널이 증권 채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파급력이 너무 커요. 전파력도 굉장히 정말 한 반나절이면 다 퍼지고. 근데 그래서 뭐 좀 너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게 좀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계속. 그게 계속 되뇌이고 여러 사람한테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패배의식으로도 자리 잡고, 야, 뭐하러 우리나라 해? 그 뉴스도 맨날 그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뭐 회장이 뭐 주식 몇 주 가지고 막 회사를 좌지우지 하면서 어디 뭐 호텔 리조트 가가지고 놀고 있고 주주들은 상패당해도 아무 상관도 없고 뭐 맨날 그런 뉴스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뭐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이게 되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으니 뭐 엊그제인가요? 치폴레는 또 50대 1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걔네들은 계속 가격이 오르면 또 분할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다 나눠주고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에 대해서 뭔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나라는 막 밸류업이라고 내놨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오늘 뭐 한 방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좀 아쉬운 거는 또 삼성전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됐는데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댓글 보니까 다 무슨 뭐 일수로 하셨다고 뭐 며칠 만에 뭐 탈출 뭐 이런 거 1055일 만에 드디어 탈출 막 난 이제 다시 쳐다도 안 본다. 전 아직까지 탈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본전을 찾기 위해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아쉬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텐션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약간 불합리와 불의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튜브 썸네일 보면 정말 자극적이잖아요. 무슨 40년을 지배할 뭐 이렇게 써놓고 맨 마지막에 그 유튜브 끝나기 직전에 정말 1초 정도 살짝 요만하게 지나갑니다. 뭐 이거는 투자자들의 저기에 달려 있고 우리는 뭐 정보 제공합니다. 그게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데 가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고. 개인 투자분들을 화를 내는 게 개인 투자분들을 지키려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를 그쵸, 공격하지 않아주시기를 열정이죠.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랠리가 이어졌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본전 찾기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 그 인형 아시죠? 마rio 생각이 나네. 큰 인형 안에 계속 똑같은 모양의 인형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각국에 그리고 요 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특히 뭐 홍콩 증시 그 ELS 사태 때문에 아예 가지도 않았잖아요.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만 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아요. 그동안 제가 계속 장부소 얘기했죠. 장부소. 언론에서는 소부장이라고 하지만 순서는 장부소로 움직입니다. 제가 냉장고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집이 한번 폭삭 망했다가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막 쓰레기 다 치우고 냉장고 사고 에어컨 사고 침대 사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세팅이 된 다음에는 뭐를 하나요? 냉장고 안에 선반을 끼워 넣어서 사고 선반이 끼워 넣어지면 이제 피망도 사고 치즈도 사고 이렇게 하고 침대가 들어왔으면 이제 거기에 놓을 쿠션, 베개 뭐 이런 것도 예쁘게 꾸미고 에어컨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은 필터도 갈고 뭐 에어컨에 막 예쁜 뭐 포켓몬 스티커 붙이시는 분도 있고 옆에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비를 처음에 사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다음 소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장비가 너무 세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미반도체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 그 한미반도체의 자회사인 HPSP라던가 PSK 홀딩스 같은 거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수익률이 떨어졌죠. 그리고 정말 안 간 것들, 제일 안 간 것들은 뭐냐면은 파츠 만드는 업체들. 이런 거는 우리 매경에도 출연하시면 아신님 거 참조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자꾸 사업하시는 분들이 남의 이름을 거론하기를 좀 꺼려하는데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잘하는 사람 정보 얻으려면은 얻어야죠. 거기 보면 자세히 밸류체인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제 그 흐름을 거기 밸류체인에다가 이 타임라인을 얹혀가지고 순서를 재는 여기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죠. 똑같은 것만 얘기 드리면은 저는 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게 되니까. 거기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장비가 강하게 가는데 부품 소재는 굉장히 소외됐단 말이죠. 물론 부품에서 리노공업 혼자 갔어요. 근데 리노공업을 안 가지신 분들은 완전 또 소외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강한 거 뭐예요?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캠이 정말 강하게 갔죠. 그리고 솔브레인, 그리고 한솔케미칼, 이런 뭐 용액 만드는 애들, 가스 만드는 애들, 이런 것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일 안 갔다고 한 부분 중에 부품 부분에서 파츠 부분. 예를 들어 TCK라던가 뭐 KNJ라던가 월덱스라던가 원익 QNC라던가 이런 고정해주는 링, 포커스 링이라던가 뭐 일렉트로 링, 샤워기로 비하면 샤워기 위에서 쏴주고 밑에는 링을 고정하고 뭐 우리 머리에다가 그 샤워캡을 씌워놓고 위에 샤워기에 뿌리는 그런 고정되는 링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게 진짜 안 갔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미칠 노릇일 거예요. 이셨을 거예요. 그 경험자 있으면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옆에서 한미반도체는 맨날 날아가는데 나도 반도체 갖고 있는데 나는 부품 소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을 풀었잖아요. 뭐 여기서 더 가야겠지만 이제 본전일 거예요. 동진 세미캠은 또 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었었잖아요. 괜히 아시다시피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그 횡령된 돈이 글로 들어가서 괜히 묻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그 역사의 오욕을 뒤로 하고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부품 소재 순에서 소재까지 지금 강하게 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것도 있죠. 큰 대형주에서도 SK 하이닉스만 가다가 삼성전자가 너무 소외가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울분을 토해냈고 물론 그렇죠. SK 하이닉스 더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장비 업체에서도 오랫동안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였던 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나게 갔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장비 업체 투톱은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낄 수 있는 데가 증착밖에 없어요. 노광, 증착, 식각 이렇게 3대 그 공정이잖아요. 반도체 8대 공정도 있지만 3대 공정을 좁히면 그거예요. 근데 노광 공정에서는 다 ASML의 그 EUV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 틈이 없고요. 그리고 식각에서는 램리서치 장비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나마 증착 장비에서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이 2001년도 20년 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 경영진단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을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주식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완전 삼성전자의 인연이 끊겨버렸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선택한 게 SK 하이닉스였거든요. 그땐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사 세옹지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한 친구, 뭐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고 너 버렸다가 뭐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나중에 엄청 성공해가지고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던 강한 친구랑 했더니 얘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갔고 뭐 그게 또 반대로 또 갈 수도 있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의 SK 하이닉스 향이기 때문에 엄청 갔단 말이에요. 둘 다 ALD 장비를 만들어요. 원자층 증착 장비 이렇게 눈꽃 가루를 피자 위에다 뿌리듯이 이렇게 싹 입히는. 근데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라 진짜 안 갔단 말이에요. 차트를 비교해보세요. 야, 나 어떻게 ALD 장비라고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야, 옆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사고 나는 원익 IPS 사가지고 이게 뭔 고생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원익 IPS도 움직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전체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만 강했던 거에서 지금 이런 한국 증시, 뭐 중국 증시 이것도 좀 반등을 하는 기미가 보이고 요 한국 증시 안으로 들어와 봐도 반도체 씬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장비만 강하던 거에서 소재까지 지금 온기가 미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똑같은 장비 업체인데도 SK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에 따라 차별을 받았던 것에서도 차별받던 삼성전자 향으로도 지금 온기가 오고 있고, 이런 것들 지금 낙수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의 상승으로 기쁨을 그냥 날려버릴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대가 된다. 왜냐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오타니 선수 요즘에 난리잖아요. 오타니가 9이닝 완봉승을 하더라도, 물론 요즘에 팔 다쳐서 타자만 하지만 9이닝 완봉승을 해도 5일을 쉬어야 됩니다. 계속 못 던져요. 그럼 팔 나가요. 5일을 쉬어야 되면 다른 4인이 로테이션을 채워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팀이 결국 승리합니다. 완봉승하고 뭐 3일 연속 연투해가지고 선수 생명 바로 끝날 겁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가 계속 가면 힘이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팀이 같이 가야지 이게 더 길어지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 이거는 뭐 여기 더 오래 계속 좀 길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엔비디아가 뭐 젠슨왕이 나와서 멋있는 연설도 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의외로 그걸 뭐 엄청난 칩을 공개를 했는데 뭐 그만큼은 오르지 못하잖아요. 막 엄청 오를 것 같았잖아요. 10%. 근데 지금 뭐가 올라요? 구글이 올라요. 물론 제가 빌 에크먼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빌 에크먼은 지금 구글에 굉장히 나와서 다 팟캐스팅이 모이면서 구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일리가 있는 게 엔비디아랑 뭐 오픈AI 챗GPT가 나왔을 때 구글이 완전히 레드 코드가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챗GPT한테 그냥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앵커님이 입고 나오신 저 빨간 옷은 어디 메이커입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근데 구글 검색해서 하려면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저 앵커님의 이름은, 저 앵커님이 입고 있는 원피스의 저기 메이커는, 뭐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챗GPT한테 한 번만 물어보죠. 근데 뭐 비레크먼 입장에서는 이거는 구글이 그동안 걸어온 길이나 이겨냈던 투자했던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 후발주자라 타이밍을 놓쳤지만 결국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낙수 효과를 노리는 방법.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은 이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TSMC, ASML까지 이렇게 벌써 한 바퀴 돌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 넓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캐시우드가 밀고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제가 아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아이유가 가수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3단 고음에서 삑사리가 나면 거기에 중점을 두지, 이영애 씨 뺨치는 연기를 해서 연기대상 후보에 바짝 다가섰다고 하더라도 3단 고음 삑사리 난 거에 더 중점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그거죠. AI주야, 로봇주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계속 자동차주로 바라보고 있으니 AI주에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에서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그 시장에 오해가 풀리거나 아까 말한 대로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면 캐시우드가 밀고 있는 테슬라도 결국엔 지금 저점 매수의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분위기는 좋은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 실적까지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정되어 있고, mem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벤트들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관련한 기업들을 봤을 때 어디를 그 다음을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계속 이제 부품 소재 쪽을 좀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엔비디아와는 약간 다른 결이잖아요. 원래 항상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거론이 됐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HBM이 D램의 일종이잖아요. 아직은 퍼센티지가 높지 않지만 너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엄청나게 뜬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석기 시대에서 이건 완전히 단번에 철기 시대로 가버리는 이거예요. 돌 쓰던 거에서 철 쓰는 애가 나타나 버리니까 철 장비 업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구석기 시대, 무슨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게 천천히 진행되는 그 사이클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강이라고 하면 1강, 2중이 계속 해왔던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이 그게 남은 거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품 소재단에 이 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리노공업은 미리 터져서 갔죠. 약간 그쪽으로 얽혀가지고. 근데 나머지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은 정말 숨죽이고 정말 지겨워서 떠나버렸는데 하필 오늘 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차례를 기다리세요. 또 여기서 야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린 건 사상 최초죠.
근데 예를 들어 LA 다저스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내가 TV를 틀었어요. 근데 모르고 늦게 튼 거예요. 야구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미 무키 배츠가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인 거예요. 그러면은 무키 배츠에 배팅을 해야겠어요? 연습 저기 타석에서 열심히 방망이 휘두르고 있는 오타니한테 배팅을 해야겠어요? 오타니한테 배팅을 하는 게 낫죠. 물론 무키 배츠가 거기서 홈런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공이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방방 휘두르고 있는 지금 공을 하나도 맞이하지 않은 연습 타석에 있는 오타니한테 투자하는 게 낫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뭐 지금 이미 엄청나게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은데 얘네는 이미 많은 공을 상대를 했어요. 이제 결과가 얼마 남지가 않은. 그러니까 뭐 이거 초장기적으로 뭐 또 더 가는데 초장기적으로 이제 뭐 찰리먼거님 사실 때까지 그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렇게 늘려버리면 데일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좋은 주식이냐 좋은 자리냐. 엔비디아 좋은 주식이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좋은 주식이에요. 좋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좋은 자리에 사야 수익합니다. 좋은 자리에 사야 된다고요. 좋은 기업을 좋은 자리에 사야죠. 근데 어떤 게 좋은 자리냐를 여러분들이 판가름을 하셔야죠. 물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지금 쫓아가고도 쉽죠. 워낙 세니까. 근데 여기서 뭐 그거를 쫓아가가지고 초과 수익을 얻는 불타기도 좋지만 조금 더 나는 안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자리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지금은 순서를 기다려도 충분히 저는 도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약간 주춤하더라도 이제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후발주자들, 미국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 이런 업체들이 또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후속으로 우리나라도 아까 보시다시피 주성 엔지니어링의 원희가 EPS가 격차가 심하니까 이 따라잡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소재단에서 이런 동진 세미킨 같은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솔브린 한소케미칼도 따라오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미리 우리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기회가 많다는 거죠. 아직 타석에 들어서지 않은 타자를 봐야지. 지금 이미 풀카운트에 있는 타자를 보면은 굉장히 숨이 가쁘고 이 먹을 수 있는 폭도 적을 수가 있다. 타석에 들어오지 않은 타자, 구체적인 타자 이름 생각하고 계시는 기업 있으세요?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기업도.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에 이제 밀려가지고 후발로 열심히 막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빌 에크먼이 밀고 있는 구글 같은 거 알파벳 이런 거 괜찮고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향이었던 원익 IPS 그리고 뒤에 솔브레인이 하는 게 반도체에서 다 삼성전자에 하고요. 그리고 퀀텀닷이라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또 하고 다 삼성전자 향이에요. 걔네가.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의 오래된 우군이고 삼성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 향이라고 시장에서 완전 홀대를 받고 있었던 업체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젠슨왕 CEO랑 이재용 회장이 그 일본의 스시집에서 만나서 몇 개 지난해 사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때 이걸 보면서 야, 뭐 하고 있냐? 저 뭐 일식 가서 스시만 먹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놔라. 근데 저는 분명히 그때 젠슨 황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가죽 자켓 입고 이 야시장 가서 중국 야시장 가서 떡볶이를 사서 비닐봉지에 들고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소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타니만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스시집에서 뭔가 일적인 얘기를 안 나누더라도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어떤 스펙의 그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 좋고 친밀도에서 결정하는 저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예 퀄 테스트에서 통과를 못할 정도 실력이면 안 받아주겠는데 그렇죠.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반문을 했다잖아요. 한국 기자님은 얼마나 그런 한국의 기업들이 위대한지 모르시죠. 그게 한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겁니다. 외국인의 눈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저는 립 서비스만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뭐 스시집에서 만나고 아마 언론에 안 알려진 다른 장소에서 만난 것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런 우호적인 관계들이 결국에 켜켜이 쌓여가지고 결국 마음의 씨앗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넘길 만한 조금의 그것만 허들만 넘으면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동안 눌려있던 삼성전자가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구글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에서 찾아보면은 아프리카 TV라든가 아프리카 TV 밑에서 좀 떴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구글이 지금 가진 무기는 그거거든요. 빌 에커먼도 얘기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던 그 결과들, 구글에 검색한 그 결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데이터가. 그 데이터.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BJ들과 나눴던 제가 그 별놈들 보라고 했죠. 별놈들 보니까 이번에 그 합의금 받았던데 아니 꽁트예요, 꽁트 안에서.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어제 젠슨왕 CEO가 발표한 그 슈퍼칩을 갖고 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 방대한 데이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알파벳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빙의하자면 구글하고 가장 비슷한 모델이 네이버, 카카오, 뭐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에요.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로 치면 아프리카 TV가 유튜브고 카카오, 네이버가 구글 같은 검색 아닙니까? 그렇죠? 카카오도 다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안정적인 자리에서 사보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처럼 먹을 만큼 먹으셔가지고 막 수익이 막 500%, 600%, 700% 나신 분들은 정말 여유롭게 반은 잘라도 되잖아, 솔직히. 너무 아쉬우면 반은 가져가고 반은 잘라가지고 여유롭게 그렇게 내려갔는데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씬에서 벗어나서 저번 주 했던 막 조선주 같은 데 던져놔도 돼요. 부담이 없잖아요,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 수익을 크게 거두신 분은 그거예요. 오타니가 완봉승을 거둔 겁니다. 그럼 내일 굉장히 못하는 투수를 한 명 내보내도 됩니다. 그렇죠? 왜 저도 돼요? 왜냐면 이미 완봉승에서 투수를 너무 많이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선발 투수를 굉장히 약한 애를 해도 오늘 안 한 투수를 투입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가장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이고 네. 여유가 없으신 분은 차분히 이렇게 밑에서 그냥 사시는 게 차례를 어떤가. 기다려라. 주식 인생 깁니다. 그렇죠? 찰리 먼거 99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대부분 90세 이상까지 살 거예요, 앞으로는. 인생은 길지만 방송 시간은 짧으니까요. 네, 너무 저희가 다행이네요.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템포 너무 좋다고 설명 쏙쏙 들어온다고 하시니까요. 이 템포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천연가스 투자 이야기도 중요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천연가스는 지금 운송이 되고 있나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그러니까 LNG선을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죠. 네. LNG선 많이 수주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예 극으로 갈 사람. 이게 사실 근데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팬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를 하시는 분은 평생 테슬라만 하시더라고요. 그 각오시더라고요. 난 평생 다른 주식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엔비디아 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떨어지면 테슬라만 산다 이걸 계속 그냥. 그러니까 아예 주식을 안 하고 ETF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슈드 같이 배당주 해주는 슈드. 아니면 뭐 있잖아요. 뭐 그 S&P에 투자하는 거,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거기다 그냥 계속 월급을 넣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 그걸로 그냥 자산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배당 받고 은퇴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이 따로 있고요. 또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 주식을 하시는 분은 아예 테슬라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이 제가 아까 뭐 저번에 엔비디아에서 수익을 많이 얻으셨으면 아예 그냥 엑스모빌 쉐브론으로 가버려라. 물론 거기서 엑스모빌 쉐브론이 급등했어요. 원유가 급등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요즘엔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자기 것만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이제 원유, 조선 이런 쪽을 보는 것도 괜찮다.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코로나 봉쇄를 끝내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정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선업도 살아나는 것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LNG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체잖아요, 기체. 네. 기체를 여기 담아가지고 액화를 시키면 더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 시간이 없네요.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보냈었잖아요. 노드스트롬 이런 거 아시죠? 독일하고 이런 데서 다 그렇게 받았었는데 같은 땅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NG를 운반해야 되는 거죠, 이제. 땅으로 하면 편하죠. 파이프라인으로 PNG로 하니까. 그러면은 액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기체 상태로 파이프로 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랑 척을 지게 됐잖아요. 지금 핀란드도 나토 가입했어요. 이제 이거는 푸틴이 죽을 때까지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운반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또 163도, 162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63도로 해야 되고 6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액화 상태로 가야 돼요. 이게 뭐를 해야 되나요? 그냥 조금만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네, 저희 어차피 네. 2탄 가면 되니까요. 천천히 왜냐면 하셔도 이거를 돼요. 중간에
막 이렇게 몇 개만 해버리면은 생선을 먹는데 생선 눈알만 먹거나 생선 뭐 여기 아가미만 먹거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그것만 하죠. 우리나라 이게 제목대로 하죠. 제목 제가 했잖아요. 오늘 고문 제주가 부리고 뭐 그렇게 했죠. 제가 제목을. 맞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LNG선 수주 많이 했다는 소식 지난주 했잖아요. 네. LNG선 수주를 많이 했는데 기분은 좋아. 신조선가 오르는 것도 보여드렸죠. 일간 조선 해양 사이트 들어가서 보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LNG 화물창. 그러니까 아까 LNG를 액화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배들, 옛날에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 보면 나와요. 그 동그란 거 공들이 달려 있는 배가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주로 쓰는 건데 모스형이라고. 그 왜냐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공이니까 둥둥 떠요. 그러니까 해양 사고가 안 벌어져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이 날라야 되니까 이 공으로 하면은 동그란 게 있으면은 이 봐봐요. 밑에 이게 세모 여기 비죠. 이만큼은 뭐 LNG를 못 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랑 통으로 만드는 게 저기가 됐어요. 대세가 됐어요. 그게 멤브레인 스타일인데 그게 프랑스의 GTT가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았어요? 이 멤브레인 방식을 사용하는 GTT의 특허가 아까 뭐예요? LNG를 담는 창고, 탱크 그거 특허잖아요. 근데 얘네가 로열티를 뭘로 받는지 아세요? 배 전체 가격의 5%를 받아요. 웃기지 않아요? 배 전체면 선원들이 머무는 선실도 있을 것이고 닷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판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네 특허는 그 LNG를 나르는 저장하는 그 탱크인데 그럼 탱크 가격의 5%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 가격의 5%를 떼간다니까요. LNG 선이 예를 들어 2천억이라고 하면은 5%면 100억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LNG를 열심히 수주를 하면은 프랑스 GTT가 좋아요. 프랑스 증시에 GTT 투자하셔도 좋은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조선사들이 이렇게 배아파하고 있을 때 수혜를 보는 애들. 그러면은 그 탱크 안에 들어가는 보냉제라던가 보온제라던가 벽벽이라던가 이런 거 만드는 업체를 수혜주를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아까처럼 뭐 크게 수익을 거둬서 이제 이 자금의 여유가 생기신 분들 이러신 분들이 이제 넉넉 잡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뭐 전 재산을 옮기는 거는 조금 시점적으로 한 번에 내 만족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조선철강화학이 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져 있고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맞는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가니까 부품 소재를 공략할 그 게이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 동지쌤께 이런 게 이제 본전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조선화학철강에다가 완전히 때려 박는다?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왜냐면 저점이 한 번에 찍혀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점을 여러 번 하면서 계단식으로 뭐 2바닥, 3바닥, 4바닥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이 막 IT가 뜨겁고 반도체가 뜨겁고 이래버리면은 소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적인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클리컬 업종은 큰 사이클을 타고 큰 바닥을 그리고 고점에서도 큰 언덕을 그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죠. IT 씬에서도 아직도 지금 순환매가 돌아와서 먹을 게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서 활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 내는 부분은 충분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조선철강 화학이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볼만하다 설명을 하는 거니까 봐도 좋은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눠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솔직히 뭐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중요하니까 수익금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배 터져서 트림을 할 정도로 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이익분을 나눠가지고 이런 데다가 툭툭 던져놓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금 이제 계속하다가 금리 인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고 있어요. 얘네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완전 죽쓰고 있던 화학정리 철강이 좋아질 수가 있죠. 물론 중국의 저가 공사 때문에 레드오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유철강 그 뭐 화학업체가 완전히 저기 너덜너덜해진 데는 빼야겠죠. 예를 들어 지금 S-오일이라던가 뭐 GS 칼텍스라던가 이런 데서 맨날 화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맨날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너네 왜 주유소 기름값 그렇게 올려? 내릴 때는 늦게 내려?
내릴 때는 늦게 내리고 올릴 땐 빨리 올려?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이익의 30% 빼가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영업이익률이 3%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을 하려는 거예요. 정유회사는 원래 거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나프타만 화학회사 넘겨주는데 나프타를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제. 나프타를 자기네 끌어서 기초유분을 팔면은 거기서는 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하던 게 깨져버려가지고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못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 엑스모빌 쉐브론으로 가는 흐름은 맞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기업 중심으로 일단 보세요. 판세는 그렇게 보시되, 그렇죠? 참조를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정유주 싫어하는 사람은 평생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외된 기업들은 또 준비된 기업들이 있으면 기회가 오면 항상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내니까요. 저희가 이어지는 2편은 다음 주에 또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근데 뭐 하겠습니다. 제목만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다음 주에. 눈알만 읽었다고. 네, 오늘 워낙 이 이슈가 세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1, 2위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탄은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